텐데요. 역시 다양한 인문 가치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특별 세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겠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으로 펼쳐질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패널로 참석하신 포항공과대학교 김승원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이태수 석좌 교수님의 강연이 진행된 후에 두 패널의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 세션의 패널 김승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님과 이태수 인천대학교 석좌 교수님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김승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연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안동은 제가 존경하는 김호길 포항공대 초대 총장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제 과학자이자 또 유학자이셨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포항공대를 박태준 회장님과 함께 창립을 하면서 포항공대를 현대판 도산선으로 만들고자 하셨고 저희들은 그분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안기문 총장님께서 정말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하는 부분은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과학 기술자로서의 시각을 조금 더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학 기술자지만 저희 슬라이드는 수식은 하나도 없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그림책입니다. 첫 장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 그림의 제목입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이 타이티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린 대작입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철학자는 모두 다 아니지만 우리는 다들 같은 일종의 호모사피엔스였어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삶의 궤적은 다 달랐지만 정말 로또보다 더 기막힌 우연으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장소에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모퉁이에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 모퉁이에서 미래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면 그리고 어쩌보면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한 4차 산업혁명, 그 거센 물결이 이제 쓰나미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또 기술 선진국 간의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저 비디오 플레이가 되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크기로, 더 큰 파워를 가지고서 지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우리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혁명은 우리 인간 경험에 사실 본질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사람 대신 사실 기계가 이제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 전기 보급에 의해서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오늘날 산업 사이에 기필이 됐고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기능정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나노 기술, 뇌연구, 3D 프린터,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을 지금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혁신이 그냥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첨단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고 빠르게 발명할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일자리와 불평등의 심한 문제, 우리가 과연 이 혁명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는 아까 총장님께서 질주한다고 하시는데 가속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다가오는데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데 이제 그 다음 보폭을 2배로, 그 다음 보폭을 4배로, 그래서 매번 보폭을 2배씩 늘린다면 우리가 100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우주의 끝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가속도가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가속도와 같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질주한다고 우리를 얘기하죠. 그건 이제 과학기술의 혁명에도 기인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지금 현재 문명의 얘기들, 모바일, 인터넷 혁명도 보면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휴대폰,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 최신 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 휴대폰은 뭐 막대폰이나 벽돌폰을 거쳐서 폴더블이 된 다음에 불과 10년 전에야 이제 아이폰이 발명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죠. 이것이 우리가 전화와 소통을 넘어서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독서를 하고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금융, 쇼핑, 서비스까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10년 만에 바꾸려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도 그걸 따라서 호모 사이언스라고 부르고요. 이게 없어지면 갑자기 몸통무리가 됩니다. 이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가속화된 발전하면은 점점 더 작고 점점 더 편리하고 점점 더 똑똑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는 마켓에서, 또 집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오면은 정말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것들이 그냥 현실로 순식간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뭐 3D 프린터, 드론,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이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화두입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연결되면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엄청나게 미래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서도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데서도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가 뭔가 만든 제조의 공정부터 고객에 대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융복합되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새로운 활력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융합복합, 융복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세상, 컴퓨터 안의 세상이 물질 세상, 우리 세상과 융합이 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무한한 조합,
무한한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차원의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인데 택시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단지 놀고 있는 자가용과 운전사를 연결하고 그걸로 사실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것이죠. 그걸로 독점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난 소비자 맞춤형 생태계를 만들고 그게 이제 절대적인 우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행복화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 새로운 형태의 경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이런 것에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망가되면 그걸 초연결, 초정사회라고 그 혁명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넘어서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이게 문화적인, 교육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변화를 주고 그래서 이걸 이제 혁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 전에 천재적인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 수 있을까? 연구소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구글의 알파쇼프가 우리 안방에서 일어났어요. 인공지능이 세계 과학세계 챔피언의 의식을 꺾었죠. 그 인공지능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그 동생뻘인 알파 제로는 아무런 사전 학습이 없이 스스로 선생님이 돼서 스스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파고를 48시 만에 이겨버리고 그 이상 끝을 대체가 상대가 없자 천하무적이 됐죠. 스스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 아키텍처나 그 알고리즘이 법령입니다. 어디다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료진단에도 쓰이고 법률 조언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반은 이제 법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뉴스에 이 우리 인간 변호사와 인공지능 변호사가 한판 우리나라에서 붙었는데 그 1, 2, 3등을 다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휩쓸었다 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더욱더 무슨 속도로 발전할 때 그리고 그 영역을 좀 창의적인 영역, 지휘, 예술 이런 영역까지도 확대를 해나갈 때 이 AI에 얻기 위해서 이런 로봇과 기계들이 더 사랑받고 더 똑똑해질 때 또 우리 삶을 침범해 들어올 때 그러면 이 세계 점차 이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고 있고 또 인간은 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때 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짐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에서 인공지능과 기계가 우리 인간이 하는 역할들을 다양한 업무에서 대신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조금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좀 위험한 업무에서도 우리가 프리하게 될 때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또 일자리도 새로운 영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변화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대비해서 우리는 이 인재는 미래 세대는 뭐 어떻게 대비 내지는 교육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적인 이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 세계는 얼마나 어떤 모습일까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첨단 제품과 기기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안전해지고 개인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업무나 우리 소비 유형이나 우리 여가를 보낸 시간이나 또는 경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사교까지도 근원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나아지게 될 것인가.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은 이 과학과 상상을 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미래를 한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케팅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글로벌 기업이 영국의 미래학자들과 함께 이제 미래의 모습을 이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50년 뒤 미래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은 향후 10년도 예측하기 힘든데 50년은 그냥 하나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이언스에 좀 바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심 속에서 이 도시는 이 영국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런던을 예를 들었는데 도심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늘 한 들어온 택시들이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바다 또 이제 속에서 또 고속도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차를 타고 주행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우주를 해서 이제 지구를 이제 바라보고 행성을 탐사하면서 우주에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실 이런 세상, 좀 상상 속에 현재는 미래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만의 혁명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미래가 반드시 또 장밋빛 유토피아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의 인류가 올바른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하려면 그러면 이게 이 기술 변화가 산업혁명이 수반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거기에 따르는 법, 제도, 윤리, 도덕 그 모든 이슈들이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물리학자, 과학자입니다. 사실 이제 과학자로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와 미래에 대한 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존경하는 두 분의 과학자를 소개를 한다면요. 첫 번째 그 과학자는 여기 나와 있는 패러데이라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자기 이거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1860년에 그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크리스마스에 강연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몇몇 사람 특정 계층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라든지 또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의 아이들 모든 소외된 계층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과학 사실 좀 문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기초과학을 하신 분이지만 사실 이분의 기괴한 전기장치나 전선에 대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에다 쓰이냐고. 그런데 바로 그 전기가 1881년에 상용화되면서 바로 2차 산업혁명에 도와서야 됩니다. 이분이 엄청난 그 기업, 업적으로 이 패러다임은 그 전기장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에도 그렇게 초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패러다임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촛불의 과학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셨는데 이 과학자 정말 올바른 자세와 충분한 정신을 촛불에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양초는 스스로 어둠 속에서 빛나면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비춰갑니다. 이 과학기술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또 한 번의 이 과학자는 일론 머스크, 아까 이제 방금은 총장님도 언급하셨지만 흥미롭게도 이분은 이제 그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를 이을 아이콘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분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벤처 사업가이자 이분이 이제 전기자동차의 선구자인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분을 들은 이유는 이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도 굉장히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 질문은 어떤 것이 인류의 미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분 특히 모험적이라서 이 항공우주에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페이스 X라고. 항을 만들어서 로켓을 그냥 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자. 그래서 새 로켓 기술 개발에 도전을 하는데 그러다가 몇 번 실패하면서 쫄딱 망할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인류의 멸망할 경우를 가져갔지만 그런 경우에 제2의 지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성을 우리가 이주하려면 그 꿈을 현실화해야 돼. 그걸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이 미래변화 엄청난 가속도를
질주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 모두의 삶과 현실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다가왔어요. 이 미래가 과학자들만 만든 건 아니고 기업가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보스 포럼을 했던 클라우스 슈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파괴혁신을 만들어내지만은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은 오로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강연이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모두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지내시겠죠. 하지만 이 공통의 우리 미래는 방금 소장에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셨지만, 우리 모두 특히 이제 다음 세대의 것이고, 우리는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것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우리 삶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강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과연 인문 가치에 대한 것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 포용적 인문 가치를 실천하려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태수 인천대학교 석재 교수님 무대로 모셔서 해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